달도 안 남았어요. 3월 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컷오프를 통해서 후보가 4명으로 추려졌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정치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예비 경선은 좀 어떻게 보면 될까요? 한번 걸러낸 거예요. 예. 채를 통해서 한번 걸러내서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후보 4명으로 이렇게 추려졌죠. 비공식적으로 네. 파악한 거에 따르면은 예. 김기현 후보가 살짝 앞서서 1위를 한 것 같고 1위가 김기현 후보.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가 2위이고 말씀드린 천하람, 황교안 2순으로 비공식적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또 지라시도 좀 돌았었어요. 예, 이게 예. 격차가 굉장히 의미가 큰가 봐요. 뭐 반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1위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 격차가 갖는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본 경선이 아니고 예비 경선인데 1등 후보가 결선 투표에서 과반을 얻으면 그걸로 끝납니다. 50% 이상을 얻으면 끝나요. 결선 투표에서 예, 얻으면 끝나고 50%를 얻지 못하면 1, 2위 다시 한 번 더 붙는 거예요. 그걸 이제 결선 투표라고 하는데 예.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는 한 방에 끝나겠다. 안철수 후보하고 결선 투표를 치르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어제는 제주도에서 첫 합동 연설회가 있었어요. 네. 사실은 이 합동연설하기 전에 네. 김기현 안철수 후보 간에 오고 갔던 장 기자님 기억해요? 탄핵? 탄핵. 그 얘기가 이제 가장 예, 이슈가 됐었죠. 심해지는 구독자분들께서도 왜 갑자기 탄핵이지? 이런 네. 얘기가 나왔을 텐데 치열하게 공방에 오갈 때 제일 많이 나왔던 얘기가 이른바 윤심 논란. 그렇죠? 맞아요. 윤심이 이제 김기현 후보한테 있는 것처럼 예. 알려져 있고 안철수 후보한테는 상대적으로 덜 간 것처럼 되어 네. 있는데 안철수 후보가 되면 예. 윤심이 안 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과 갈등이 생기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다시 한번 탄핵이라는 그런 정치적 사변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어제도 사실은 제주도 유세 첫 번째 유세에서도 표현은 좀 달랐는데 네. 사실은 이 얘기 연장선상이었어요. 어떤 얘기가 오가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는 자기가 지금 입당해서 보수를 20년간 지켜온 보수 정통 후보니까 자기를 믿어달라는 것이고요. 예.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김기현 후보가 지금 윤심 뒤에 숨어서 네. 안철수 후보와의 정면 대결을 피하려는 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게 안철수 후보의 주장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자꾸 왔다 갔다 이렇게 줏대 없이 돌아다니지 말고 나하고 정면 대결을 해라. 네. 뭐 이런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 탄핵 발언이라는 게 정치를 잘 모르는 제가 봐도 굉장히 세다고 느끼는데 이 발언 자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굉장히 비정상적인 얘기인 것이죠. 그만큼 이제 안철수 후보가 윤심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거를 강조하는 위해서. 과정에서 본인도 얘기해놓고 제가 보기엔 김기현 후보는 제가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는데 가장 큰 실수 탑3 안에 들 거예요. 그 정도로 굉장히- 원탑이 될지도 모르고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즉각적으로 반발한 건 물론이고 김기현 후보도 그 다음 날부터 주워 담았어요 말을. 윤 대통령을 겨냥한 얘기가 아니었다라고 말을 얼버무리는데 예. 미안한 얘기지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인 네, 것이죠. 그쵸. 이 방송을 보고 발언을- 김기현 후보가 혹시 저한테 전화를 해볼지 연락 모르겠. 오실지도 모르겠네요. 예, 뭐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서 네. 연락을 해볼지 모르겠는데 네. 그때 분명히 김 후보 당신이 얘기했던 탄핵이 윤 대통령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말실수였다고 얘기하는 게 더 깔끔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앞으로 6개가 남았잖아요. 오늘 포함해서 당부하시고 싶으신 말씀 같은 게 있으실까요? 본선 레이스에 올라온 4명 후보가 정치를 하루 이틀 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예. 중진 정치인으로서 나름의 비전, 네. 그리고 청사진 같은 걸 좀 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부디 국민들이 알고 싶은 얘기를 좀 해주십사. 우리 중립기획 대표에서 제가 예. 당부의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만약 안 지키면 저희가 다음 중립기획 시간에 다시 한번 강조를 예. 해드리겠습니다. 김기현, 안철수, 양강구도가 어떻게 흘러갈지가 굉장히 큰 관전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제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들을 제가 몇 가지를 좀 살펴봤어요. 예. 그중에 첫 번째가 김나연 대 이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그럼 누가 이기냐. 맞아요. 이게 관심이에요. 그쵸. 첫 번째 변수 중에 하나로 김나연대를 예. 얘기했는데 중요한 변수가 될 거예요. 나경원 전 의원을 왜 강릉에 가족여행을 하는데 까지 차를 몰고 가서 만났겠어요. 그리고 우리 회사 바로 옆에 있는 음식점에 가서 왜 점심도 맞아요. 먹고. 아마 김기현 후보가 냈겠죠. 이유가 나경원 전 있으니까. 의원에 대한 호불호는 사실 많이 갈립니다. 호불호가 갈린다고 할 정도의 대중 정치인이 한국 정치권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니 뭐가 알려줘야 호불호가 갈리죠. 그쵸. 범보수 진영에서 나경원 전 의원만큼 대중적인 인지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영화로 치면은 이른바 티켓 파워 같은 거예요. 티켓 파워. 나경원 전 의원도 제가 가끔 이제 만나거나 통화할 일이 있을 때 얘기해 보면 네. 자기가 돌아다니면 예. 다 알아본다 이거 자기를. 그걸 다 인식하고 계시는군요. 근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힘입니다. 김기현 후보도 그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김기현 후보는 아직은 인사하면 누구? 나경원 전 의원만큼의 이른바 전국구 단위의 대중
인지도는 없다는 얘기예요. 본격적으로 유세나 이런 게 되고 돌아다닐 때 나경원 전 의원이 홍보 효- 자기 옆에 붙어 있으면 네. 홍보 효과가 있는 네, 거고, 홍보 그리고 효과가 있고. 아직도 당원들 중에 나경원 전 의원의 그 표가 일부 있는 걸로 보여요. 아. 김나연대가 작동을 할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아. 작동을 하면 예.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좀 약간 나이트메어 비슷한 상황이 그쵸. 벌어질 수 예. 있고, 그게 삐꺼덕거리고 작동이 안 하면 예, 쾌재를 부를 수 그럴 수도 있는. 있겠죠. 네. 예. 두 번째 변수 제가 생각한 거는 84만 명이잖아요, 선거인단이. 근데 이제 좀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30대 이하가 많이 늘었고 예. 또 수도권 당원 비중이 늘었다고 하는데 그거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사실 이번 전당대회를 관찰하니까 지금까지는 뭐 여러 가지 저희가 정치적 이슈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네. 굉장히 중요한 사실 변수인 게 방금 장 기자가 얘기를 한 겁니다.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당원 100%로 지금 치르는 거잖아요. 원래는 네. 이전 같으면 당원 70에 국민 여론조사 30% 했는데 싹 다 당원으로 바꾼 이유는 구독자 여러분들 아실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이제 친윤 그룹에 좀 유리하게 하려고 당원들로 한 건데 네. 막상 당원의 성분을 까보니까 예. 좀 다른 거예요. 그쵸. 이전하고 이른바 예. 구성비가 바뀐 거예요. 네. 30대랑 수도권 비중이 많아진 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어떤 의미냐면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친윤한테 그렇게 유리하진 않아요. 왜요? 30대가 전통적으로 보수 쪽에는 별로 안티 쪽이었어요. 근데 지난번에 대선을 치르면서 이준석 당대표와 주변에서 여러 가지 이제 선거운동 전개를 하면서 20, 30대 특히 남성 20, 30대를 많이 끌어왔죠. 네. 많이 끌어왔고 그게 뭐 오로지 다 이준석 표라고 얘기는 못 하겠어요. 네. 정권이 출범한 이후에 이른바 이준석 당대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튕겨나가고 이번에 치러봤는데 당원 성분이 바뀌었는데 이준석 쪽 4명이 다 붙었어요. 그걸로 유추해서 보면은 김기현 후보를 지지할까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김기현 후보 쪽에서도 자신 있게 얘기는 못 할 거예요. 당대표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까지 치열하게 선거 운동도 하고 하는 건지 궁금해요. 당대표 어떤 혜택이 좀 있는 건가요? 사실 되게 중요한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예. 전 도대체 뭔데 이렇게 저렇게들 그렇죠. 난리 법석을 치느냐. 지면 거의 뭐 죽을 것처럼 거의 예, 목숨 걸고 맞아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두 가지 정도 같아요. 첫 네. 번째, 내년 총선에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기 사람을 심을 수 있는 카드를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정당 구성원의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국회의원들이잖아요. 예. 국회의원들이 있어야 국고보조금도 받고 그런 겁니다. 그 국회의원 숫자 중에 자기 사람을 얼마나 심느냐에 따라서 파워가 달라지겠죠? 그렇죠. 물론 예단처럼 권위주의 정권 시절 때는 정말 자기 멋대로 심을 수 있지만 지금은 네. 이제 많이 이른바 시스템 공천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네. 여러 가지 경선을 통해서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공천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비공식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다 있고요. 이른바 대표 프리미엄 같은 게 있거든요.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은 쳐낼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건 혹시 단어가 있나요? 살생부. 살생부. 우리가 많이 얘기하죠. 그러면은 이제 대표잖아요.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대표라고 하면은 혜택이 좀 다양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의전 수준 이런 게 좀 궁금해요. 국가 의전 서열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몇 등으로? 탑 10 안에 들어요. 오, 굉장히 높네요. 7위, 8위 뭐 이 안에 들 거예요. 그래서 네. 국가 단위 행사를 하잖아요. 대통령이 제일 먼저 앉잖아요. 네. 이렇게 앉게 되면 거의 같은 최선열의 집권여당 앉을 수 당대표는 앉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준석 당대표가 국회의원도 아니었을 시절에 네. 맨 앞줄에 앉았었어요. 네. 사람들이 아마 저 사람 저기 왜 앉아있지?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앉아있었던 거예요. 당대표가 의전 서열이 그렇게 높군요. 예, 그리고 이제 국회의사당 본청에 가면요. 네. 사실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네. 그 안에 전용 주차장 공간이 있어요. 주차 공간. 주차 공간이 따로 있는데 네. 가장 좋은 자리가 고야에서 이렇게 딱 한 번에 딱 왼쪽으로 딱 하면 들어갈 수 네. 있도록 아니구나 오른쪽이군요.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가장 좋은 자리에 좋은 국민의 파킹 스팟을 또. 예. 물론 민주당 당대표 자리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대표가 이제 저렇게 그쵸, 당대표. 뭐 하는 거겠지만 네. 국민의힘 당대표 자리도 굉장히 좋은 자리에 있습니다. 마무리로요. 이승원 부국장의 대회비, 이회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회비 남은 기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가 중요합니다. 대통령 자체의 지지율 추이, 말실수를 한다든지 예를 네. 들면 이럴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친윤 후보인 김기현 후보한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사실은 숨겨진 포인트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입니다. 왜냐하면 윤심 논란으로 시작되고 출렁인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 본인의 움직임, 흐름이 정말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승원 부국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